반갑습니다. 새해 첫 주말입니다. 1월 3일 종목 진단이고요. 자, 오늘은 미쳐버린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쳐버렸어요. 미쳐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 야, 너무 미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합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오늘 진단해드릴 종목들은 전부 다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소부장애들도 짱짱하니 잘 올라갔습니다.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낙수 효과라고 보셔야 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I 시장의 활성화와 HBM4 또 실적 증가 뭐 난리가 아니죠. 우리나라에게만 있는 또 특수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AI에 대한 어떤 투자나 AI 칩에 대한 부분들은 약간의 경쟁 구도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만 HBM은 독보적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게는 아주 기가 막힌 또 시기로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슈퍼 사이클의 정점에 들어가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종목은 당연히 삼성전자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 와, 이거 수익률이, 야, 이거 미쳤습니다. 네, 지금 128,500원인데 넥스트레에서 더 많이 올랐죠. 네, 129,300원까지. 이쯤 되면은 네, 뭔가 좀 삼성전자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있죠. 네. 일단은 12만원으로 제시했었던 저의 목표 주가는 다 넘어갔고요. 물린 사람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네, 삼성전자. 그동안 고생들 많이 했었는데, 정말로 이거는 감동의 도가니, 정말 눈물바다를 이룰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인간 시대 같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띠디디디, 띠디디디. 오늘도 삼성전자는 올랐다. 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네. 뭐, 삼성전자는 뭐 더 할 말도 없긴 합니다. 일단, 다음 주죠. 네, CES 시작되는 부분이 있고요. 실적. 네, 2026년도 영업이익 전망치는 일단 130조 원대로 급상향이 됐죠. 그리고 4분기 실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닝 시즌 들어갈 때 또 빵빵 터지는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기다가 HBM4의 시대가 되면은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적인 어떤 대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대장은 삼성전자가 당분간 잡을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 여기 시점에서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막 크게 꺾이거나 그럴 것 같아 보이진 않고 시장 자체적인 부분에서의 주가 변동성이 나타나야 되겠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밀린다거나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실적이 크게 터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죽지는 않을 것 같아 보이죠. 죽더라도 하반기나 돼야 죽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라 일단 네, 목표가 15만원대로 좀 상향을 하도 무난히 달성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 잘 유지해서 갖고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주가 떨어질 때 더 사는 건 어때요?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일단 저는 항상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는 쌀 때 사야 되겠죠? 모두가 공포스러웠고 모두가 싫다고 했을 때 그때 매수하셨으면 지금 몇 프로 수익입니까? 이게 뭐 한 130, 40% 정도 나온 것 같은데 삼성전자로 100% 넘게 수익 났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네, 목에 깁스 좀 하고 목이 안 굽혀져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걸 해내셨어요. 너무너무 잘하셨고 더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삼성전자에 많이 물려 있었다라는 거죠. 물려 있었던 그 삼성전자가 여러분들 100% 넘는 수익을 남겨줬다는 거. 거기서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건데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려면 지금은 이제 단기적 패턴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굳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더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없는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볼 텐데 저는 네,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지금 만약에 13만 원인데 여기서 만약에 15만 원, 16만 원 갔다. 많이 뭐가 20, 30%거든요. 물론 20, 30%도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과연 매력적일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 반도체 종목들은 매수할 만한 부분들 별로 없어요.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전략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전략이지만 매수 의견은 네, 약간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삼성전자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홀딩 더 유지하시고요. 자, 하이닉스 볼까요? 하이닉스는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약간 조금 네,
부정적인 의견들을 많이 좀 섞였었죠. 왜냐면 하이닉스의 상승률은 삼성전자보다는 이제 못할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렸잖아요. 왜 그랬을까? 먼저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자, 같은 종목이기도 하고 같은 반도체 계열이잖아요. 그렇기도 하지만 네, 얘가 잘 못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미 많이 올랐어요.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된 모습도 좀 있습니다. 물론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또 HBM 시장 점유율 아직은 1등이잖아요. 자, 이 부분이 드는데 HBM4의 시대가 되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생산 능력에서 조금 딸릴 수 있어요. 지금 열심히 용인 클러스터죠. 그쪽에다가 열심히 짓고는 있는데 이게 27년도부터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2026년 같은 경우는 이미 공장 준비가 다 끝낸 삼성전자가 치고 들어갔을 때 시장 점유율이 다시 네, 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 저쪽은 생산 물량이 많고 이쪽은 생산 물량이 적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네, 살짝 위협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좋기는 좋은데 상승폭이 삼성전자에 비해서 조금 둔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500조까지 올라갔어요. 와, 무서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이것도 우리가 8만원대부터 꾸준히 사서 모아왔던 종목이지만 와, 지금 67만원이라뇨? 네. 근데 저는 이 종목이 100만원 넘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뭐 70만원대 한 초중반 정도 고기 시점이 이제 맥시멈이 아닐까 생각되긴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은 네,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판단은 듭니다. 근데 삼성전자만큼 무섭지는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굳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사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를 권장해 드리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또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되긴 하겠습니다만 매수를 많이 확장하는 것은 조금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되긴 합니다.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 구간에 매수하기가 조금 껄끄러운 거는 사실이죠. 지금 위치가 네, 갖고 계신 분들이 즐기는 위치라서 대응하기는 조금 벅찹니다. 자, 일단은 그렇고요. 그 엔비디아의 신제품이죠. 루빈. 이쪽에 탑재될 HBM4의 공급 핵심 파트너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튼 네, 먼저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또 사실이기는 해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자꾸 손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깐부 회동 그 이후에 나타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시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하이닉스 나쁘진 않아요. 갖고 계시는데 전혀 문제 없으니까 유지만 잘하셔도 지금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한번 볼까요? 네. 요건 팹리스 기업인데 왜 이렇게 올랐냐? 네. 온 디바이스 AI라고 들어보셨죠? 온 디바이스 AI. 인터넷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자체적으로 심어져 있는 거. 자, 이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 있는 AI 기능들이 다 그런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쪽에 대한 어떤 기대 요소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이 지금 제주 반도체의 강점으로 전향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또는 AI 가전 뭐 등등등 이런 쪽으로 이제 범위가 점점 좀 넓어지고 있다 보니까 팹리스 업체 중에서도 독보적인 어떤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다.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레거시 반도체 네 그쪽 부분이 전부 다 이제 HBM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지금 그쪽 시장에 대한 공백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주 반도체가 치고 들어가는 모습이 좀 있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주가가 지금 순식간에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가 여기 2만원 밑에서 산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네, 순식간에 50% 넘게 올라갔거든요. 과매수 들어가가지고 일단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매물대가 좀 들어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차익 매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변동성 구간도 제법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지지 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보죠. 지지 포인트는 지금 직전 고점대에 있었던 자리와 현재 시점에서 뭐 크게 내리지 않고 쭈삣쭈삣 한다 그러면은 아마 25,000원 이상에서는 가격대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25,000원까지 내리면 제법 큰 폭의 변동이에요. 20% 넘는 변동이기 때문에 변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와서 계속 홀딩 하셔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추가 상승에 대한 여부는 이 매물대를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에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미쳐버려서 근데 반도체가 이번 그 새로운 주간
다음 주에도 계속 미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면서 조정은 좀 받고 넘어가기 하겠습니다만 최근에 반도체 종목들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 여기 5일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홀딩해보자. 요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변동성을 조금 감안하고 홀딩 하시는 게 맞겠죠. 대신에 따라 들어가시면 골치 아플 겁니다. 따라 들어가면 매매하기 어렵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들은 전부 다 매수할 종목들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 한번 볼까요? 테스형, 네, 테스형 주가가 왜 이래? 네, 와, 신고가 나왔어요. 우리가 테스형을 지난 7월에 사가지고, 네, 8월까지 계속 떨어진 모습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불렀죠. 테스형, 주가가 왜 이래? 그랬는데, 지금, 와, 미쳤네요. 자, 19%나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공정 장비죠? 전공정 장비 쪽이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이제 더 잘 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네, 뭐 최근에 하이닉스하고 대규모 장비 공급 계약도 체결한 부분이 좀 있었고요. 실적 턴어라운드 바로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자, 요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잘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이 1조가 넘어갔습니다. 와, 많이 갔네요. 역사적 신고가 패턴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군들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들어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멋지네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 홀딩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반도체 종목들 지금 보시면 전부 다 RSI 지표가 네, 과매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뜨겁게 달아 올랐기 때문에 과매수가 나와도 바로 꺾이지는 않아요. 추가 상승이 한 번 더 나타날 수 있지만 조금은 주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또 들어오겠죠. 언제 들어와도 들어올 테니까 그 물량이 크게 터지느냐 아니면 작게 터지면서 쪼밀쪼밀하게 지지선 끌고 올라가느냐 그 부분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네, 보유 관점 그냥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 보이죠. 네, 지지점은 직전 고점대 매물대가 될 것 같아요. 49,000원 정도 잡아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위쪽 49,000원 위쪽에서는 즉 뭐 5만원 안 깨지면 계속 홀딩한다 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몸통이 큰 종목들은 절반 딱 자르면 되는데 거기가 49,000원이네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고기를 그냥 지지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역시 매수는 어렵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지지선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진테크 볼까요? 유진테크. 아, 이것도 많이 올랐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잘 팔았고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저는 좀 더 빠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지선을 여기서 잡아주네요. 69,000원, 7만원에서 바로 돌려버리고요. 저는 주가 좀 빠져가지고요. 한 5만, 여기 6만 아래쪽이죠. 네, 5만 5천원, 6천원 이렇게까지 빠지면 그때 조금 다시 한번 재매수 해볼까 생각했는데 놓쳐버렸죠. 네, 매수는 이것도 7월달에 아주 잘 들어간 거 44,000원에 들어가서 미쳐버린 상승이 나왔고 주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미세화 공정이죠. 네, 미세화 공정의 필수적인 증착 장비 이쪽 부분에서 아주 초의 강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 이제 평택 네, 제 4공장이죠. 이쪽이라든지 또는 SK 하이닉스 쪽에 장비 입고 수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이 아마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어서 기대 요소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어떤 그런 소부장들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네, 실제로 이제 전통적인 어떤 강자 역할을 하는 종목도 있죠. 그런 것들이 더 세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9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살 때만 하더라도 1조가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와, 엄청나죠? 네. 흐름 자체가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일단 잘 보셔야 되는 게 아래쪽 지지 포인트는 일단 있죠. 75,000원 구간 지지 포인트가 있고요. 반등 포인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평선이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좀 약할 것 같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은 8만원대 그럼 뭐 8만원이 아니라 뭐 75,000원까지 와도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지금 자리는 이제 지지선이 나와줬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 그냥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추가 상승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지지가 되더라도 86,000원대 라인 이상에서 지지가 되어야지만이 주가가 강하게 움직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긍정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매수는 조금 어렵겠지만 일단 홀딩은 좀 더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지선은 75,000원 정도고요. 소부장들이 워낙 분위기 좋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 보여지긴 합니다. 이것도 일단 홀딩 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이거는 RSI 지표가 과매수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네, 여유 있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전공용 장비의 어제 가장 네, 중요한 종목이죠. 원익 IPS. 원익 IPS 같은 경우도 뭐 일단 전공정 그러면 원익 IPS 생각날 정도죠. 지금 시총이 4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요것도 매수 잘 들어갔다가 네, 잘 팔아먹고 나왔는데 떨어지는 척하다 맞고 이건 근데 다 속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12월 중순 정도에 60일선 깨고 내리면 18일이래요. 깨고 내려면서 전체적으로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냥 다시 치고 올라가가지고 또 이렇게 크게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장비 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면서 다시 끌어올리자라는 식의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2차 반등이 신작이 되면 굉장히 무섭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 뭐 조방원 쪽 차트 보셔서 아시겠지만 조방원 쪽에 대한 움직임들도 비슷했거든요. 죽는가 싶었는데 또 올라가고 막 그랬었죠. 뭐 그 전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또 그러한 패턴들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대장 패턴들이 이제 반도체에서 나타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조정을 줄 듯 하다가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는 2차 상승의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신고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 패턴들은 이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몸통이 커서 절반 정도 자르면 74,000원 지지선이지만 그 바로 근접하는 자리에 네, 이 전고점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71,000원 정도가 지지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 정도까지는 홀딩하시면서 보셔도 되겠죠. 물론 71,000원까지 내려가려면 변동성이 10% 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안 나올 테니까 아마 75,000원대 이상에서 지지선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자, RSI 지표가 살짝 과매수 들어갔는데 저렇게 살짝 넘어가는 거는 크게 영향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갖고 계신 분들 홀딩 하시고요. 매수는 조금 애매하죠. 저 같으면 매수 안 할 것 같은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아래쪽 뭐 65,000원 전후로 해서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미쳐버린 반도체, 뭐 공교롭게도 제가 특강 때 얘기했던 종목이거나 또는 실제 포트에 담았거나 뭐 등등등의 종목들로만 구성이 됐네요. 걔네들이 많이도 올랐고 얘네들도 지금 보면 매수가 대비 전부 다 100% 넘어간 종목들이 라고 보시면 100% 이하 종목이 하나도 없네요. 제조반도체가 50%대. 이게 제일 약합니다. 50%가 제일 약해요. 근데 주식하시면서 50%도 수익 한 번도 못 내보신 분들 많이 계신데 50%가 제일 약하다. 네. 자, 그것이 반도체의 위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여기는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예, 살짝 미친 것 같아요. 살짝 미쳤는데, 살짝 미쳐가지고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머리에 꽂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잘 가고 있을 때, 그거를 뭐 애써 부정할 필요는 없겠죠. 올라가는 동안은 계속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 수익을 잘 내주면 잘 즐기다가요, 주가 변동성이 생길 때, 전체적인 흐름이 꺾일 때, 그럴 때, 매도를 치시면 달달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갖고 계신 부분들은 계속 홀딩 유지하시고 매수가 지금 조금 아쉬우실 것 같은데 매수는 이 종목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저점권에 있는 종목들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종목들 다시 주목받을 종목들 이런 쪽으로 구성을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은 그냥 보유 관점들만 잘 보시고 매수는 다른 쪽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